서방님 어디 계신 겁니까? 소녀가 보고 싶지도 않으신지요? 이 비녀 반쪽을 가진 사람을 제발 찾아주시오. 피골이 상접한 여인이었습니다. 눈은 꺼질 듯 하면서도 어떤 불씨 하나는 끝내 꺼지지 않았지요. 그 불씨가 뭐였냐고요. 손바닥에는 반으로 부러지는 비녀 한쪽이 피가 나도록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평양의 기생 연화. 사람이 한 번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목숨이 되는 줄도 모르고 한양 선비에게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남자는 비녀를 반으로 부러뜨려 한쪽을 건넸습니다. 이 비녀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날부터 연화는 하루를 한 달처럼 살았고, 한 달을 1년처럼 버텼습니다. 그런데 병자년 난리가 터지고, 평양이 불바다가 되던 밤, 연화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딱 2가지만 남겼지요. 반쪽 비녀,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거울. 그렇게 그녀는 저 먼 한양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선비는 죽었다. 기생이 뭘 믿고 그러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10년 끝에 남자가 돌아온 바로 그 순간, 연화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누명이 내려앉았습니다. 사형에 처한다. 기다림의 끝이 사랑이 아니라 죽음이라면 그 약속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반쪽 비녀는 다시 하나가 될까요? 그리고 연화는 살아남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그러니까 병자년 난리가 일어나기 몇 해 전의 일입니다. 평양 땅에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나이 18, 이제 막 꽃이 피어나는 나이였지요. 얼굴이 어찌나 고왔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화를 한 번 보면 사흘은 밥맛을 잃는다. 하지만 연화는 웃지 않는 기생으로 유명했습니다. 손님들이 아무리 농을 걸어도 비싼 선물을 안겨도 그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지 않았거든요. 어찌하여 그랬을까요? 연화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기적에 올랐습니다. 7살에 기방에 팔려와 10살에 춤을 배우고 13살에 처지 언회에 나갔지요. 세상 물정을 알기도 전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먼저 알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 연화에게 유일한 보물이 있었으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조그만 거울 하나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거울이었는데 뒷면에 연꽃 한 송이가 새겨져 있었지요. 연화는 밤마다 그 거울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언젠가는 이 기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거울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기를 바랐지만 보이는 것은 자신의 눈물진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양 가명에서 큰 연회가 열렸어요.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이 내려왔다 하여 기생들이 총출동했지요. 연화도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23, 한양 서씨 가문의 외아들 서진이라는 선비였습니다. 그 선비 서진은 다른 양반들과 달랐습니다. 연회장에서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구석에 홀로 앉아 시를 읊조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기방 어른의 명으로 그 선비에게 술을 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잔을 내미는데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나는 술을 즐기지 않소. 연화는 의아했습니다. 양반들이란 기생에게 술 따르라 성화인 법이거늘. 이 사람은 어째서 거절하는 것일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찌 이리 무료한 자리에 오셨습니까? 서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이요.
평양 감사에게 서찰을 전하러 왔는데 연회에 끼게 되었소.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지요. 그러고 싶으나 저 달이 너무 좋아서. 서진이 창문 너머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도 따라 달을 보았지요. 그 순간 봄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채를 흐트렸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낭자의 눈이 저 달보다 맑구려. 청렴한 척하더니 이 양반도 결국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구나. 연화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 오늘만 12번 들었습니다. 서진이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직설적이구려. 마음에 드오. 보통 양반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발끈하련만 이 선비는 웃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조금, 아주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 이야기, 책 이야기, 평양의 풍경 이야기. 연화는 나생 처음 양반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연화라, 연꽃화 맞소. 예. 좋은 이름이오. 연꽃은 진을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지 않소. 연화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말이 다른 어떤 칭찬보다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청중 여러분, 기생과 양반의 만남이 어디 그리 순탄하겠습니까? 서진은 사흘 뒤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진이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방 뒤뜰 느티나무 아래서 만났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어른 셋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연화, 나는 내일 떠나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기생에게 하는 약속이란 바람에 날리는 꽃잎과 같은 것을. 오늘 밤의 다정함이 내일의 망각이 되는 것을. 그런데 서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내려주신 가보요. 100년 묵은 은으로 만든 것이지. 서진이 그 비녀를 반으로 꺾었습니다. 뚝. 연화가 놀라 외쳤습니다. 도련님, 어찌 가보를. 서진이 반쪽을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한쪽은 내가 가지고 한쪽은 내가 가지겠소. 이 비녀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그 약속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진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에 맹세하겠소. 3년만 기다려 다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으면 반드시 너를 속량하여 데려가겠소. 그 말을 하며 서진이 느티나무 줄기에 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서진과 연화 병자년 봄. 연화도 다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비녀가 다시 하나가 될 때까지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거울. 내 어머니 거울이라 했지. 연화가 품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예. 제게 남은 유일한 유품입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떠올려 다오. 나도 이 비녀를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하겠소. 이리하여 비녀 반쪽, 느티나무, 그리고 어머니의 거울. 세 가지가 두 사람의 약속을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이 떠난 뒤 연화는 매일같이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나무에 새겨진 글자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한양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에게서 서찰 한 통이 왔습니다. 연화에게 과거 공부 중이오. 내년 봄 과거에 응시하겠소.
기다려 다오. 연화는 그 서찰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또 서찰이 왔습니다. 연화에게 과거에 낙방하였소. 부끄럽지만 포기하지 않겠소. 조금만 더 기다려 다오. 연화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아직 그 자리에 있듯이요. 그렇게 3년째가 다가올 무렵, 청중 여러분, 여기서 큰 고비가 닥칩니다. 병자년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오랑캐 군사가 국경을 넘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기방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매라는 기방 어른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어서 피해라. 어르신도 같이. 나는 늙어서 못 뛰겠다. 너는 젊으니 살아남아야지. 월매가 연화를 밀쳤습니다. 그 선비, 서진이라 했지. 찾아가거라. 한양으로 가. 연화는 울면서 뛰었습니다. 뒤에서 기방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매 어르신이 그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피란민 틈에 섞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중에 도적도 만나고 굶기도 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연화는 두 가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비녀 반쪽과 어머니의 거울. 품에 꼭 품고 다녔지요. 그런데 여기서 청중 여러분, 어둠 속에서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서씨 가문 도련님, 전쟁통에 돌아가셨다던데. 어느 피란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러더구먼. 서씨 가문 외아들, 적에게 붙잡혀 갔다가 죽었다고. 연화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서진 도련님이 죽었다고 이 비녀를 돌려받지도 못하고. 하지만 청중 여러분, 이 소문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서진의 작은 아버지 서태수라는 자가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서태수는 형의 재산을 탐내던 자였습니다. 서진이 전쟁통에 행방불명이 되자 아예 죽은 것으로 만들어 재산을 차지하려 했지요. 이 자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연화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도련님은 살아계셔. 비녀를 꺼내어 꼭 쥐었습니다. 이 비녀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해. 그때까지는 도련님이 살아계신 거야. 연화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양을 향해. 연화가 한양에 도착한 것은 그해 늦겨울이었습니다. 열흘을 걸어 발이 부르텄고 굴다 못해 나무 껍질까지 씹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씨 가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요. 서진 도련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머리가 반백인 노복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평양에서 온. 연화는 비녀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면 아실 겁니다. 노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마마님께 여쭤보겠소. 잠시 후 연화는 서씨 가문 안채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진의 어머니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은 50줄의 노부인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서진을 닮아 맑았습니다. 마님이 비녀 반쪽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이 가져간 비녀의 반쪽이 분명하구나. 마님, 도련님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마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르겠다. 전쟁통에 적에게 붙잡혀갔다는 소식만 들었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살아 계실 수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시숙어른께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신고를 하셨다. 마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숙어른이란 분이 재산을 노리고 그런 짓을 하신 게지. 이 집도 빼앗기게 생겼구나. 연화는 서태수라는 자의 악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님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이름이 연화라고 했지? 예, 마님. 내 아들이 편지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평양에 연화라는 낭자가 있는데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래. 그래서 내가 허락했지. 기생이면 어떠냐? 내 아들이 택한 사람이라면. 비녀를 반으로 나누어 가져간 것도 그래서 묵인한 것이야. 마님이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내거라.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 딸로 여기고 함께 기다리자꾸나. 이리하여 연화는 서씨 가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서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청중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가 열을 갖고 한 달이 1년 같은 것. 매일 대문만 바라보며 발소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연화의 기다림은 참으로 길고 고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기다림이 3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약재상 박서방이라는 자가 서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병환이 드셨는데 약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연화가 은비녀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약을 지어 주십시오. 박서방이 비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쪽짜리 비녀로 무슨 약을 지어? 놀리는 것이오? 담보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쯧쯧. 기생년이 양반 행세를 하네.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굴욕적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마님의 약을 지어 주십시오. 박서방은 결국 비녀를 담보로 약을 내주었습니다. 연화는 품삯을 받아가며 그 비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5년째였습니다. 서태수가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형수님, 이 집을 비워주셔야겠소.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숙어른,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진이는 죽은 것으로 신고가 되었소. 그러면 이 집은 형의 유산으로 내가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지. 서태수의 눈이 연화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 계집은 뭐요?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하하, 죽은 자에게 무슨 며느리가 있소? 저것은 기생이었다면서. 서태수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생이라. 아직 젊고 곱구먼.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내게. 연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저는 서진 도련님의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몸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서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건방진년, 두고 보자. 서태수는 문서를 들이밀며 재산권을 주장했지만 마님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 이후 서태수는 서씨 가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7년째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서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김복산이라는 장사치였습니다. 혹시 서진 도련님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오? 연화가 달려 나왔습니다. 도련님을 아십니까? 예. 몇 해 전 북쪽 포로 수용소에서 배웠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살아 계셨습니까? 그때는 살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을 모르겠습니다. 탈출을 시도하셨다 하던데.
그 말 한마디에 연화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살아 계실 수도 있다. 탈출에 성공하셨을 수도 있다. 연화는 그날 밤 느티나무가 있던 평양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도련님, 살아서 돌아오세요.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거울을 꺼내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나이 28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지요. 연화는 마님의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병환이 깊어 자리에 누워 계셨지요. 그때 대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연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밤에 누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것은 비에 젖은 사내 하나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맑은 눈빛, 연화는 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련님. 서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진이었습니다. 연화가 서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서진도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청중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 이런 순간이 있다면 그 긴 세월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서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쪽 은비녀였습니다. 이것, 잃어버리지 않았소. 연화도 품에서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마주 닿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10년 전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화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도련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서진이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1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아니에요. 그때 안채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내 아들아? 서진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모자 상봉의 눈물이 또 한 번 흘렀습니다. 마님은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내 아들. 그날 밤 서씨 가문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진이 돌아온 뒤 모든 것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포로 생활에서 얻은 지식으로 관직에 추천되었습니다. 북방의 지리와 오랑캐의 말에 능통해졌으니 조정에서 쓸모가 있었거든요. 연화와의 혼례도 준비되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정식으로 내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연화가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아니, 어머님. 마님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라.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청중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태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서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서태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놈이 살아 돌아오다니. 제사는커녕 내 죄가 들통나겠구나. 서태수는 서진이 죽은 줄 알고 재산을 빼돌렸거든요. 서진이 살아 돌아오면 그 죄가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서태수는 계략을 짰습니다. 서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이미 조정에서 알아봐 주니까. 하지만 저 기생년이라면. 서태수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저 년을 없애면 서진도 무너진다. 며칠 뒤 서씨 가문에 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포졸들이 서씨 가문에 들이닥쳤습니다.
연화라는 년이 어디 있느냐? 연화가 놀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예. 연화가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서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연화는 떠난 뒤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입니까? 마님이 떨면서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죽었다는데 연화가 죽였다고. 박서방이요. 그 약재상 박서방 말입니까? 그래. 연화에게 약을 팔았던.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연화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습니다. 서진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은 거의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첫째, 연화가 박서방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증언. 3년 전 비녀 사건 때 모욕을 당했다는 것. 둘째, 박서방이 죽기 전 그 기생년이라는 말을 남겼다는 증언. 셋째, 연화의 물건이 박서방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연화가 담보로 맡겼다가 찾아온 비녀 집이었지요. 이 모든 것이 서태수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서태수는 박서방을 매수하여 연화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 말을 듣지 않자 아예 죽여버리고 그 죄를 연화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연화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서 연화는 울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품에 품었던 거울이 빼앗겼습니다. 비녀 반쪽도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관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죄인 연화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다. 억울합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 끌어내라. 연화가 끌려가면서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도 연화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가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구하겠소. 하지만 이대로라면 연화는 열흘 뒤에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밤새 발버둥 쳤습니다.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마님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영의정 대감께 청을 넣어보아라. 영의정 대감이요? 그분이 연화를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라 하니까. 서진은 영의정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서진이 사정을 설명하자 대감이 눈을 감고 듣더니 물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냐? 예, 대감.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를 찾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이다. 그 안에 증거를 가져와라. 서진은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박서방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을 찾아냈습니다. 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하인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끈질기게 물었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사내들이 왔습니다. 서태수 나리의 부하들 같았습니다. 그 사내들이 박서방을? 예. 주인 나리를 죽이고 그 죄를 기생한테 뒤집어 씌우라 하더군요. 서진은 그 하인의 증언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인의 말만으로는 서태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다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박서방이 죽은 날의 관청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박서방이 죽은 날짜와 신고 날짜가 이틀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신고를 늦춘 것입니다. 둘째,
증거로 제출된 비녀 집의 종이가 새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3년 전에 맡겼던 물건이라면 종이가 낡아 있어야 하건만. 셋째, 목격자라는 자의 행색이 이상했습니다. 조서에는 장사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옷차림과 말투는 양반집 하인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이 세 가지 증거를 모아 영의정 대감에게 가져갔습니다. 대감, 이것이 증거입니다. 대감이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조사할 가치가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대감. 대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하다. 서태수를 직접 신문해야 한다. 그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확시하지 않으니. 서진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그자를 데려오겠습니다. 재심이 열렸습니다. 영의정 대감이 직접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연화가 다시 끌려 나왔습니다. 열흘간의 옥살이에 몸이 쇠약해졌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태수도 소환되었습니다. 나를 왜 여기에? 대감이 서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서태수, 내 죄를 아느냐?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지. 대감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째, 살인 신고 날짜가 조작되었다. 박서방은 신고보다 이틀 전에 죽었다. 내가 시간을 벌어 증거를 꾸민 것이지. 서태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둘째, 증거물의 종이가 새 것이다. 3년 된 담보 물품이 어찌 새 종이에 쌓여 있느냐? 그것은. 셋째, 목격자라는 자는 내 집 하인이었다. 이자가 자백했다. 하인이 끌려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저는 서태수 나리의 명으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대감이 서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태수,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있느냐? 서태수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니요, 대감, 이것은 오해입니다. 대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해. 그렇다면 왜 내가 조카의 재산을 빼돌린 문서도 발견되었느냐? 서진이 다른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서태수가 서씨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서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태수, 살인교사 및 무고죄, 재산 횡령죄로 처벌한다. 끌어내라. 아니야, 풀어라. 서태수가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 너의 누명이 벗겨졌다. 석방한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연화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서태수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어 서씨 가문에 돌아왔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이구나. 연화와 서진은 영의정 대감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옛말에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고 하지 않더냐.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대감. 며칠 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연화는 드디어 서씨 가문의 정식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기생에서 양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신방에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10년을 기다려줘서 고맙소. 연화가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살아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진이 연화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 은비녀였습니다. 이제 이 비녀는 영영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연화가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영영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화와 서진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진이 말했습니다. 연화, 평양에 다녀오지 않겠소? 연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느티나무를 보러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우리가 처음 약속을 나눈 그 나무 말이오. 두 사람은 평양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 평양은 다시 번화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 기방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느티나무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화가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줄기에 새겨진 글자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서진과 연화 병자년 봄. 흐릿했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품에서 세 가지를 꺼냈습니다. 첫째, 다시 하나가 된 은비녀. 둘째, 어머니의 거울. 셋째, 비녀를 담을 새 비녀집. 연화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의 어린 기생이 아니라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연화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오?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요. 이 거울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연꽃은 진을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운다고요. 그 말이 딱 당신이구려. 도련님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서진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랬지. 그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었소.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만약 제가 그때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왔을 것이오. 비녀 반쪽을 들고 천하를 뒤져서라도.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기다렸기 때문에 도련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기다림이란 서로 하는 것이니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당신이 기다려 주었기에 내가 돌아올 곳이 있었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느티나무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여 년 전의 약속을 지켜본 나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지켜보는 나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연화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전쟁도, 누명도, 죽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반쪽 비녀가 다시 하나가 되었듯이 헤어졌던 두 사람도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울은 이제 연화의 딸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딸이 또 자신의 딸에게 전하겠지요.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비녀가 다시 하나가 되듯이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기다리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